거리에서 기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속도와 회전으로 결속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맞게 경기 전술 체계를 잘 세워야 경기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탁구 경기에서 외로 공격치기에 의한 전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탁구 전술 발전 추세를 보면 경기에서 외로 공격치기에 의한 전술 체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외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 상태에서는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바로 공격에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전술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기 외로 공격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로 공격이 직접 득점하기 위한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외로 공격치기 전술이란 외로 공격에 의한 회전 변화, 속도 변화, 방향 변화로 득점하거나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술을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선수는 외로 공격에 의한 다양한 전술을 적용해서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우선 받아치기를 할 때 외로 공격 받아치기에 의한 선제 공격으로 상대방이 3구 공격을 원만히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탁구 경기에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선수는 연결 과정에서도 외로 공격치기에 의한 회전 변화, 속도 변화, 방향 변화로 많은 득점을 하거나 또 득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전과 속도, 방향 변화는 현대 탁구에서 기술, 전술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한 회전과 빠른 속도로 공을 쳤다고 해도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면 그 치기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치기 방향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해도 회전과 속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치기는 강한 회전과 빠른 속도, 방향 변화가 하나로 결합되어야 그 효과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탁구 선수들은 세계적인 탁구 발전 추세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주전술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국제 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담으로써 조국의 용예를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서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표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진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언제나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원수각을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6월 8일 디마스크 김일성 주석 회고 볼가리아 위원회가 5월 29일 소피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볼가리아 사레부가 부위원장으로 볼가리아 위원장 시메온 이그나토브가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을 출판 보도물의 논리 속에서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 등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회고 영국위원회가 런던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 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가
소기장으로 영국 혁명적 공산당 막슬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이클 찬트가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 모임 영화 감상회 업적 토론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돌세 즈음에서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드가 담화를 발표했으며 그는 김정일 용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이께 가장 순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 위협에 싸우신 김정일 용도자에 강조했습니다. 명량 광산에서 광물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갱들을 대형화, 광산에서는 또한 대형 파쇄, 광물 처리 능력을 정전해 폈습니다. 대형 채굴장을 건설해서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문군 대종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뼈 비배 관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모사리가 끝나는 듯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 조건에 맞게 논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병해충 피해막에 대해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에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분장의 일꾼들과 관리공들은 염소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집중 방목과 분산 방목을 합리적으로 시기보다 저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젖가공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10일 조선 쿠바 친선 화성 남세온실농에 주신 역사적인 소환을 높이 받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남세입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5월 20일 사상의 힘은 무한대하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역사의 온갖 시련을 뚫고 승리만 사상의 힘이 무한대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우려는 조선의 군 정신력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14돌세 즈음에서 제-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이 2일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장에는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14돌, 조선이라는 글발들이 걸려 있었고 통일기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주영일 우즈베키스탄 여성회 회장,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성원들이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주영일 회장의 연포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CBS 방송에 의해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2일 작가회의 소속 선을 비롯한 남조선의 문학인소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세로 하지 않고 책임 회피해 가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까지 포함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대통령 울라디미르 푸틴이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 정책을 폭로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침략적이며 가장 강경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현 정책에는 앞날이 없다고 언명했습니다. 유럽의 하나 순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전기 비행기를 제작해서 시험 비행을 진행. 길이가 6m 이상인 이 비행기에는 120개의 리튬 이온 전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비행기가 개발됨에 따라서 앞으로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비용이 종전에 비해서 30% 줄어들 수 있으며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 이란의 테헤란에서 강한 먼지 바람이 휘몰아쳐 피해가 났습니다. 이로해서 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작업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서해의 승전 포성에 화답하여 증산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흉룡 전적지 다사대가 대웅단군 홍암농장에 파견된 제대군인들과 상봉한 소식에 일도선 현대적인 버섯 공장들에서 생산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무산지구 전투 승리 이룬 5돌째 즈음에서 경야는 김종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리오 개성 완성하기 위한 전국 청소년들의 교리 모임이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소식과 121호 리목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지난 5 상반년 대몰이 계획을 102%로 넘쳐 수행하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군민협동작전은 선군조선의 방식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김용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포르투갈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주식경제시대 요구에 맞게 기술관리를 실속 있게 짜고들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신문은 4면에 자강도 열정과 각별한 관심 속 합창단의 공연이 계속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소식과 공은국가합창단 공연이 시작된 지금 끌어본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부문에서 변인하게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해 전으로 양호에서 전환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각지 양호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서로 돕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참모습을 소개한 기사들과 국가과학원 시도 각종 레드 등을 논리 쓰는 소식, 그리고 대동강 맥직장 노동자였던 송광역 동무를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용면에 북침 야망에는 멸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우리의 고독되는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의 달성 많은 유엔 북인권 기어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을 폭로해서 쓴 논평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남조선 소식을 싣고 6.15 민족공동 행사를 파탄시킨 괴뢰보수패당의 비열한 책동을 단지 교선 자각안고 철길 보수관리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 연탄군 미산리의 한 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국제사회계가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 역적 패당의 족대 행위를 규탄한 소식과 최근 박근혜 패당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인권 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유엔에 공식 통보한 것을 규탄해서 쓴 논평,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의 주최로 전라북도 전수 6.15 공동선언 발표 14돌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은 소식을 싣고 여러 건의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년전의는 일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답전과 김일성 추석회고위원회가 여러 나라에서 결성된 소식을 싣고 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무산지구 전투 승리 75돌째 즈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이업, 선군혁명이업을 대르리어 개성 완성하기 위한 전국 청소년들의 교리 모임이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소식과 황해남도 물길 건설에 참가한 평양시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조수지 온제 공사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각지 청년들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당의 용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글,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해설한 글을 싣고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사리원시 송산고급중학교 월화분교 교원 김인호 동무를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싣고 김매기 전투에서 청춘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 갈 각오 안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재룡군 청년동맹 일꾼들과 농촌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의 부러몹스라의 행복 넘친 노래소리가 남녀 교류의 마음속에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백두산 졸세 위인들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정을 깊이 새겨주고 있는 소식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조항연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돌째 즈음에서 중국 심양에서 불멸의 꽃 김종일화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조 참매를 소개한 글을 싣고 여러 건의 남조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양신문은 일면에 조선노동당을 주체혁명이업 수행의 전의대로 강화하신 희세의 정치가,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조항연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돌째 즈음에서 경축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했으며 여러 나라 단체들이 인터넷 위에 글을 게재한 소식을 싣고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금속 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어 나라의 철강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오보이 장군님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충정의 일념을 안고 그래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청천강반의 새로운 속도, 조선속도 창조의 기상 세차게 나래친다, 이런 표지 아래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평양시 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싣고 여러 건의 남조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도로건설 무역회사에서 사람들의 높은 미학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마감 구원제도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소식과 여러 건의 사회문화 기사를 싣고 단편 소설 비상사고를 연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근저가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가진 맹세 변치 말자. 한 별을 우러러 보내. 비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확이 많고 영양가가 높은 풀종자를 가져다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순화시키는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함흥농업대학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수확성이 대단히 높은 단백먹이풀 루멕스를 들여다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순화시켜 국가농작물 품종으로 등록하고 재배와利用 방법을 확립하여 놓았습니다. 루멕스는 엽깃과 루멕스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수명은 25년이나 됩니다. 심은 첫 해에는 잎무리만 형성하면서 자라는데 다 자란 잎의 길이는 45 내지 120cm, 너비는 12 내지 25cm이며 포기당 잎수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두 번째 해부터 잎무리와 함께 아지를 치면서 좁고 긴 잎들이 수많이 나옵니다. 이때 줄기는 160 내지 270cm까지 자라며 곁가지 수는 13개 내지 14개인데 매 마디들마다 씨가 달립니다. 씨앗의 천알 질량은 3 내지 3.3g으로서 매우 작고 가볍습니다. 뿌리는 굵고 곧으며 최고 2m까지 뻗어 들어가므로 땅속 깊은 곳의 영양 성분과 물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뿌리 부분의 세포들은 빛 합성 과정에 생기는 포도당과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물질을 합성하여 많은 저분자당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저분자당들은 세포 안팎의 삼투압 평형을 조절하여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면 산화되면서 많은 열을 내어 영하 40도씨 되는 조건에서도 얼지 않게 하고 빨리 되살아나게 합니다. 루멕스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놀랄만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루멕스의 건물질 중 단백 함량은 35 내지 40%나 되는데 이것은 바짝물의 고기라고 불리우는 콩보다 많으며 단백 함량이 9.6%인 강냉이보다는 4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단백질 속에는 리진, 메티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콩이나 강냉이에 없는 트립토판, 트레오닌까지 조화롭게 포함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들이 많고 비타민 A의 전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다른 푸른 무기에 비해서 수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물질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밀양원소들은 밀양원소 복합체라고 할 만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루멕스의 수확고를 높이자면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루멕스는 모를 길로 옮겨 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씨앗을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물에 담궜다가 종자 피복제 함농 2호로 피복 처리하면 싹이 잘 트고 초기 생육이 잘 됩니다. 평당 채로 친 흙 9kg, 부식 대비 20kg, 유한 200g, 과석, 유산 카리 등을 잘 혼합합니다. 이것을 모판에 골고루 펴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씨앗을 10배량의 모래와 섞어 고루 뿌리고 채로 친 밭흙을 1cm 정도 덮어줍니다. 모판 씨 뿌리기는 방막을 쓰는 경우에는 3월 초,
방막을 안 쓰는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린 후 40 내지 45일 지나 어린 모의 잎이 5 내지 6매 정도 될 때 포전에 옮겨 심습니다. 이랑 사이 거리는 60cm, 포기 사이 거리는 30cm 되게 한 대씩 놓은 다음 고추 세워 묻어줍니다. 열흘 정도 지나 질소비료를 정보당 100kg 정도 포기 옆에 묻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모 시기와 생장 시기마다 긴 매기를 3번 이상 해주고 물을 충분히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비물이 발생하면 즉시에 델타메트린 2.5% 유제 3천 내지 5천 배액을 정보당 400리터 분무하여 철저히 구제해야 합니다. 루믹스는 한 달 간격으로 여러 번 수확합니다. 잎이 70 내지 90cm 정도 자랐을 때 밑구르를 5 내지 7cm 정도 남겨놓고 수확합니다. 그 다음 3 내지 5일 사이에 정보당 300kg의 요소비료를 주거나 10톤 정도의 물거름을 주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새잎이 인차 자랍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푸른 잎을 심은 첫 해에는 정보당 100 내지 150톤, 다음 해부터는 정보당 150 내지 350톤씩 수확할 수 있습니다. 루믹스의 푸른 잎은 소,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과 가금들이 잘 먹습니다. 푸른 먹이를 그대로 먹이는 경우 하루에 소는 12 내지 15kg, 종축 돼지는 5 내지 7kg, 양, 염소는 1kg 반 내지 2kg을 먹이며 토끼, 오리, 개산이는 몸 질량 1kg당 60g을 먹이면 됩니다. 장흥 토끼 종축장에서는 먹이 소요량에 따르는 루맥스 밭을 확보하고 그것을 35개로 나누어 매일 한 구획씩 베어 먹이는 방법으로 루맥스의 되살이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일 신선한 푸른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루맥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면 먹이 이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청예 강냉이나 여러 가지 풀과 섞어 풀절임을 만들면 겨울철에도 신선한 풀을 먹이면서도 집짐승들의 단백질 수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탕 치거나 잘게 썬 루맥스 50%, 강냉이 가루 5%, 찰진흙 3%, 뇨소 1%, 소금 1%에 정방 10호균으로 2-3일간 발효시킨 곡집 40%를 잘 섞어 성형기에서 알먹이로 빚은 다음 물기가 17% 되게 잘 말리우면 오랫동안 보관해두고 먹일 수 있습니다. 루맥스를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건조시설에서 말려온 다음 분쇄기로 가루를 내면 겨울에 콩이나 콩깨묵, 물고기 가루를 대신하는 단백먹이로 됩니다. 루맥스는 적은 면적의 땅에서 많은 단백질 먹이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정보에서 루맥스를 300톤 생산하는 것으로 보면 12톤의 단백 먹이를 얻게 됩니다. 이만한 양의 단백질을 콩으로 해결하자면 정보당 5톤 생산한다고 해도 4정보, 강냉이로 해결하자면 정보당 8톤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도 18정보의 경지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함흥 종축장, 북청 오리 종금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의 경험에 의하면 루맥스를 이용하면서부터 알곡 먹이를 30% 이상 절약하면서도 집짐승 증체율을 보장하고 새끼 생산성을 120%나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풀 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집짐승을 기르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확성이 높은 단백모기풀 루맥스를 적극 받아들여 알곡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으면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합시다. 느타리 버섯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좋은성 버섯입니다. 느타리 버섯 재배 공정은 원료 혼합과 발효, 균 심기, 배양 및 재배 관리로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느타리 버섯 재배를 위한 원료 혼합과 발효 공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내의 속과 첨가제, 서석회 가루, 그리고 비닐 방막을 준비합니다. 강내의 속은 물기가 15% 이하 되게 말리고 10 내지 15mm 크기로 분쇄합니다. 이보다 크기가 크면 배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작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발효시키거나 배양할 때 오염될 수 있으므로 크기를 정확히 보상해야 합니다. 첨가제로는 활성감탄과 닭, 오리, 기산이와 같은 집짐승 배설물, 쌀교와 과린산 석회 비료, 뇨소 비료를 씁니다. 분쇄한 강내의 속은 100kg일 때 물 120 내지 150리터를 두어 충분히 적신 다음 30분 동안 물을 찌우고 여기에 첨가제와 서석회 가루 5kg을 넣고 골고루 혼합해서 발효시킵니다. 발효는 반드시 온돌식 발효장에서 해야 합니다. 먼저 혼합물을 너비가 1.5m, 높이가 1.2m 되게 묻어놓은 다음 비닐방막과 나리를 씌우고 100kg당 직경이 20cm 정도인 공기구멍을 내줍니다. 발효 준비가 다 되면 온도를 20도씨로 보장하면서 발효시킵니다. 발효를 시작해서 24시간 지나면 무지 속의 온도가 50 내지 60도씨, 최고 65도씨까지 오릅니다. 무지 속 온도가 50도씨에 이르면 그때로부터 6시간 지나서 첫 뒤지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뒤져주면서 4일 동안 발효시킵니다. 또한 자연 발효를 시킬 때 무지 크기를 여름철에는 200kg, 봄과 가을에는 300kg, 겨울에는 500kg 이상 되게 합니다. 방안 온도가 20도씨 이하일 때에는 온돌식 발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불돌과 더운 물을 함께 넣어 발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효 무지 겉면이 흰똑가루 모양의 방선균 포자무늬가 70 내지 80% 정도 생기면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발효가 끝나면 식기 전에 발효물 마른 질량의 0.5% 되는 서석회 가루를 뿌리고 골고루 혼합합니다. 다음 발효물을 토시용 비닐 주머니에 넣고 량 끝을 끈으로 느슨하게 매서 쌓아놓습니다. 발효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지를 헤치지 말고 더 높이 쌓은 다음 불돌과 더운 물통을 넣고 70 내지 80도씨 온도에서 6시간 정도 고온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발효물 마른 질량의 0.5 내지 1% 되는 소속회 가루를 뿌리고 기질의 물기가 부족하면 수용액을 만들어 뿌리면서 골고루 혼합해줘야 합니다. 다음 2시간 정도 표놓아 발효시킬 때 생긴 유기산이나 암모니아 가스를 충분히 뽑아냅니다. 지금까지
느타리 보수 재배를 위한 원료 혼합과 발효 공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균 심기와 배양 및 재배 관리 공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이 요구하는 일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한 일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3일) 월요일 개임. 소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었다. 오늘 모닥불을 뒤집어 쓰는 감을 느끼는 일이 있었다. 소송 작업반 용철 농무가 한낮이 돼서 출근했던 것이다. 왜 늦었는가 하고 물어보니 부뚜막 수리에 쓸 세멘트를 얻으러 순천 세멘트 공장에 갔다 온다는 것이 아닌가. 세멘트를 만드는 사업소 종업원이 세멘트를 얻으러 다른 세멘트 공장에 가다니 이게 될 말인가. 진흙보다 조금 난 우리 세멘트를 가지고는 축조와 미장을 할 수 없다며 갔다는 것이다. 괴로운 마음을 안고 발 가는 대로 가다 온 곳은 역시 외로이 서 있는 숨죽은 수직 소속로였다. 사업소가 이렇게 된 데는 근 20년간 여기서 작업반장으로 책임기사로 일해온 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더는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 지금의 세멘트 생산 기지를 가지고서는 당 정책을 결사관철할 수 없다. 당에서는 우리 일꾼들의 어깨 위에 당 정책의 운명이 놓여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종업원들을 믿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이자. 그때 당시 그 수직 소속로에 의한 세멘트 생산은 일부 나라들의 그 독점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수직 소속로에 의한 설비값과 기술 봉사값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콧대 또한 얼마나 거만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서장 동무는 그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던 서장 동무의 허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것을 우리라고 왜 만들지 못하겠는가. 우리 자체의 힘으로 더 훌륭하게 만들어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 정말이지 그 서장 동무의 그 허서에 종업원 모두가 호응에 나섰고 사업소 전체가 불도가니 마냥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송만호 동무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 깊이 새기고 사업성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미개척 분야를 한치 한치 톱어나갔습니다. 세멘트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 치고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나 눈에 익고 손엔 서울다는 말처럼 현대화 사업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고심 어린 실험 끝에 원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고 수직 소속로에 불어넣는 바람 압력을 높인다면 얼마든지 전문 공장 수준의 질 좋은 크림칼을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연구 사업은 여전히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7일) 토요일 개임. 실패. 물론 세 곳의 창조는 실패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연속되는 실험에서의 실패를 두고 요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하다면 수직로에서 고마루가 세멘트 생산은 불가능한 문제란 말인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당비서 동무가 한 말이 심장을 때린다. 당 정책의 운명은 우리 일꾼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 우리 100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조국이라는 거목을 옥석같이 떠받드는 뿌리가 되자던 그의 말이, 새기면 새길수록 잊을 수 없는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원료 배합의 합리적인 그 성분 지표를 얻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나 쿠링카 시편을 만들어서 분석해 보았지만 우리들이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저앉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서장동무는 우리 하는 일을 하루빨리 완성해서 진리를 보장할 때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빨라지지 않는가고 우리를 고마하면서 설비 개선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를 총동원하여 생산 건물을 개관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갔습니다. 송만호 동무는 늘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제대군인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고향으로가 아니라 순천 땅으로 달려와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던 때를 돌이켜보며 분발하곤 했습니다. 이런 날과 달이 흘러 마침내 우리식의 수직 소속로가 첫 시운전에서 단번에 성공했을 때 송만호 동무와 정호본들의 기쁨을 어떻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사업소의 노동계급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공시킨 수직 소속로는 다른 나라의 곳에 비해 구조가 간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꼭 맞으면서도 적은 원가를 들여 건설한 완전한 우리식이었습니다. 1호 수직 소속로는 이렇게 재임을 믿고 떨쳐나선 분사업소 노동계급의 정신력이 나온 응결체였습니다. 그날 송만호 동무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다시금 어버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명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 힘을 믿으면 강자가 된다. 그리고 걸어온 자욱자욱마다 새겨온 진리를 굳게 확신했습니다. 강자가 되는 길, 이 길이야말로 공장의 운명, 당정책의 운명, 나라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라는 것을. 2009년 4월 20일 월요일 개임. 1호 수직 소속로 현대화에 만족할 수가 없다. 2호, 3호 수직 소속로도 우리 힘으로 건설하여 세멘트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는 나의 제기를 당 조직은 적극 지지해 주었고 참모부의 토의에 이어 대중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어렵고 힘은 들겠지만 우리 종업원들이 하나로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 내일부터 전투다. 이미 1호 수직 소속로를 건설한 경험은 있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면서 내밀자니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이고한 명수, 재간 있는 발명가로 불리우는 송만호 동무는 제 자신부터가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솔선 앞장에서 풀어나갔습니다.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정책 결사관철에 앞장선 지휘관의 뒤를 따라 정후본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힘에 의해 마침내 2호, 3호 수직 소속로도 남들이 보란듯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송만호 동무와 정후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직동 땅에 또 하나의 훌륭한 우리식 세멘트 생산 기지가 일떠서게 됐으며 지방들에서 수직 소속로를 건설하여 질 좋은 세멘트를 생산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3월 분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영광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분사업소의 사업 성과를 보고받으신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이곳 분사업소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전국적인 경험 토론회의 연단에 서 있는 송만호 동무의 추억 속에는 크링카 생산으로부터 출하공정에 이르기까지 수직 소속로에 의한 우리식의 세멘트 생산 체계를 완비하는 것과 함께 세멘트의 질을 전문 공장의 수준으로 올려 세우기 위해 애쓰던 지난날의 화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정 자기 힘을 믿고 떨쳐 나서면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는 진리를 새겨주는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 그였기에 정후본들의 살림집 문제를 완전히 푸는 사업이며 정후본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후방기지를 꾸리는 사업도 문제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부모 없는 종업원들을 자기 집에서 친효력처럼 돌봐주고 결혼식도 해주고 살림집까지 마련해준 이야기며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종업원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 그가 다시 초소에 서도록 한 이야기. 참으로 집단을 위해 그가 바친 헌신과 사랑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송만호 동무를 우리 소장이라고 뜨겁게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세멘트 분사업소가 있는 줄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안에 필요한 세멘트를 꽝꽝 생산 보장하고 있는 데서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 소년궁전, 평남도 도서관, 저 꽃전시관, 보석공장을 비롯해서 줄줄이 늘어서는 모든 살림집들이 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세멘트를 쓰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멘트 공장을 놓고 사람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공장, 보배 공장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어제 오늘을 대색이 올 때마다 단회의 성과는 일꾼들이 창조적이고 진초적인 사업 태도에 결정적으로 달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녕 송만호 동무가 걸어온 인생길에는 자기 힘의 주인, 당정책 결사관철의 주인공으로서의 헌신적 복무의 자욱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순관 뜻 받들어 당정책 관철의 불타는 열정을 깡그리 바쳐오는 나날에 그는 오보이 수령님의 조남을 모신 시계 표창을 받는 영예와 함께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